최지만 선수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KBO에서 뛰는 쪽으로 무게를 두고 있다는 인터뷰를 했어요. 미국 영주권이 있는데 이거 이제 포기하고 한국에서 이제 병역을 이행하겠다. 사실 최지만 선수는 빅리그에서 어느 정도 경쟁력을 보였습니다. 네. 다만 이 선수의 약점이 이제 자은투수에게 너무 약했어요. 나이도 이제 동달아 올라가면서 사실상 일본 리그나 대만 리그 외에는 현실적인 선택지는 한국 말고는 없는 상황이죠. 이제 시장의 반응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최지민 선수의 이 도전이 확정된다면 선수의 과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공격이 좀 들어갈 거고 저는 그렇게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그건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10세기이기 때문에 구단들 생각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구단들도 있는 거고 아닌 그렇죠, 구단들도 아닌 있는 구단이죠. 거고. 자, 월요 진단 오늘도 진단 주제들 단장님께서 갖고 오셨을 텐데요. 어떤 주제 갖고 오셨나요? 두 가지인데요. 네. 방금 이제 이슈에서 다뤘지만 장현식 부상 변수에서 LG의 대안은 무엇일까? 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최지만 선수가 이제 군 문제를 이제 해결하고 KBO 행을 할 가능성이 지금 제기되고 있잖아요. 이 두 가지를 얘기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장현식 부상 변수, LG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그리고 이제 최지만 선수. 그럼 최지만 선수도 있었네. 알겠습니다. 자, 먼저 장현식 선수 이야기. 뭐 앞서 좀 많이 저희가 짚었습니다만 일단은 인대 파열 쉽지 않은 부상이긴 합니다. 이게. 그렇죠. 뭐 저는 뭐 구단 내 보통 이제 구단에서 부상 재활 복귀 시기를 발표할 때는 조금 이제 희망적으로 발표를 해요.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하지 않고 그러니까 실제로 보수적으로 한다면 5, 6주인데 그렇죠. 실제로는 5, 6주인데 한 4주라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4주 만에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그렇죠.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표정에 전미래 선수 아니었나요? 그건 너무 너무 많이 너무 땡겼어요. 가지고 제가 볼 때 그러니까 보통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보통 그런 경우 한번 다 따져보세요. 구단이 발표한 거 실제 복귀 그 실제 시점을 보면은 대부분 보면은 그보다 좀 뒤에가 있습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좀 그런데 제가 볼 때 지금 시기적으로 볼 때는 4주가 좀 넘지 않을까 싶은데요. 4주면은 딱 개막 하루 전이래요. 네, 그렇죠. 딱 4주면은 딱 하루 전. 그렇죠. 이게 좀 계산적으로 쉽지는 않은데 뭐 희망적이라고 해도 개막전을 지금 못 뛴다고 가정할 거예요. 구단 내부에서. 그 대안으로 벌써 지금 김영호 선수가 얘기가 나왔잖아요. 이제 영경 감독 멘트에서. 네. 그러면 이제 다 준비를 하고 있고 이제 내부적으로 김영호가 안 될 경우에 또 플랜 B, 플랜 C가 있겠죠. 그게 이제 김강률이나 김진성이나 뭐 이런 선수를 대비시킬 것 같거든요. 사실 이제 장현식 같은 그런 부상은 일반적인 구단이면 이제 벌금 받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주의거든요. 벌금도 있어요? 그렇죠. 있어요. 어느 정도예요? 몇백만 하죠. 다친 것도 서러운데. 왜냐하면 이거는 훈련 중에 경기나 훈련 중에 부상을 당한 게 아니잖아요. 소위 산재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소위 산재가 아니니까. 구단의 내규가 대부분 보면은 선수의 부주의로 인한 부상은 그 벌금을 받습니다. 그러면 치료비도 구단에서 안 줘요? 치료는 해주죠. 치료는 해주고. 치료는 해주는데 이제 그게 벌금 보통 이제 뭐 100만 원 단위로 벌금을 받지 않을까 제가 볼 때는 가능성이 충분히 높아요. 왜냐면 다수의 구단이 그런 걸 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이제 사실상 뭐 돈을 받겠다는 게 의미 아니라 그만큼 주의하십시오. 그렇죠. 라는 경각심을 일깨우는 의미겠죠. 그게 프로거든요. 자기 관리이기 때문에. 자녀가 저는 장난감 밟고 부러져요. 뭐 그런 케이스도 있어요. 그런 있었어. 계단에서 잘못 옛날에 뭐 목욕탕에서 미끄러져서 부상당한 거 그런 케이스도 있어요. 다치려면 그건 그렇습니다. 가만히 들어와서 차가 박는데 뭐 새차 가만히 차가 와서 박는데 뭐. 자, LG는 일단은 뭐 가장 첫 번째 선결 과제는 이제 장현식이 부재할 기간 그게 어느 정도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제 장현식이 부재라는 게 뭐 복귀만 한다고 다가 아니라 이 선수가 컨디션을 끌어올리는 게 또 이제 관건이지 않습니까? 그럼 생각보다는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고 그 사이 동안 이제 어떻게 버티느냐가 첫 번째 선결 과제일 거고 두 번째는 이 김센 분위기를 어떻게 좀 다시 긍정적으로 끌어올릴 것이냐. 요 두 가지가 아닐까 싶어요. 네, 아무래도 지금 장현식 선수가 시범 경기 어느 타이밍에 나올지를 모르겠지만 그 시범 경기를 만약 건너뛰면은 그 개막 이후에 처음부터 마무리를 던질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보통 제가 볼 때 일주일 정도는 다른 이제 마무리가 그 역할을 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걸 이제 지금 현재 페이스는 신인 김영우 선수가 좋다는 거잖아요. 네. 그 선수를 준비시키고 뭐 다른 여러 가지 대안을 갖고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김영우 선수가 터지면은 전화위복이 되는 거죠. 네, 반대로.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LG는 3월, 4월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올 시즌 성패가 갈리지 않을까. 이게 이제 전화위복이 되면 이 힘으로 끌고 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김영우 선수가 뭐 3월 달에 그때 이제 마무리도 성공적이에요. 그러면 장현식 선수가 원래 자기의 역할인 셋업맨을 하는 거죠. 이게 가장 베스트 오브 베스트 상황이죠. 근데 쉽지는 않아요. 네, 쉽지는. 그러니까 이제 지난 시즌 김태견처럼 되면 터진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제대로죠 뭐. 쉽지는 않은데 이러면 전화위복이 되는데. 아니 일단은 그럼 김영우 선수의 지금까지 평가부터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이 선수는 뭐 저도 뭐 몇 번 뭐 인터뷰도 해보고 했는데 우선 되게 마다들 같아요. 대화를 해보면은 믿음직하다? 네, 어른스러워요. 그러니까 좀 쌀쌀 맞고? 그렇지 않아요. 마다들들. 왜 그러세요? 나 마다들이거든. 아니 근데 그 2학년 때 이게 토미전 수술해갖고 1년을 유급을 했어요. 그래서 동기들보다 1년 그러니까 형이거든요. 네. 근데 보면 이게 그 동기들이 다 영우형 그러니까 되게 좀 이게 좀 리스펙트하는 이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 선수 좀 대화해 보면 되게 어른스럽고 형처럼 구나 보네 진짜. 형 노릇을 제대로 하나 보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보면은 어른스러워요. 저도 이렇게 고등학생들 많이 이렇게 대화해봤잖아요. 대부분 보면 뭐 말을 잘 못하거든요. 아직 어린 친구들이니까 그렇죠. 말도 못하고 좀 생각도 조금 깊지 않은데 이 선수는 말도 참 잘하고 생각이 깊습니다. 좀 남달라요. 그러니까 워커식이나 이런 거는 진짜 이건 보증수표다 제가 볼 때. 사실 지난해 9월로 시기를 좀 거슬러 올라가면 LG 같은 경우에는 김영우 선수가 10번에 이제 왔다는 게 좀 믿기지 않는. 이 선수가 왜 지금 여기까지 남아 있어? 이런 분위기. 잘 됐다. 진짜 우리가 원했다. 이렇게 해서 상당히 뽑고 나서도 구단에서 평가를 엄청 좋게 해서 이렇게 발표를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만큼 LG의 기대를 크게 받고 있는 신인이고, 저는 연결 감독 성향도 저는 초반에 한번 김영우 선수 만약에 장현익 선수가 조금 딜레이 되거나 하면 밀어붙일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게 그런 계획을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연결 감독이 성향 자체가 이제 본인이 선택한 카드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밀고 나가요. 그 선수가 성공했을 때는 또 본인의 업적으로 또 하나씩 이렇게 쌓아가는데. 하여튼 감독의 성향 자체도 아마 김영우 선수한테 상당히 좀 기회를 좀 많이 주는, 물론 연습 경기 시범 경기라는 이제 그게 남았지만 거기서 어느 정도의 가능성만 보여주면 김영우 선수 시즌 개막전 막 마무리할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저는 봅니다. 좀 대안이 또 마땅치가 않아요. 지금. 근데 저는 김진성 선수 정도 이렇게 들어가면 딱인 것 같아요. 아니 가장 안정적인 카드를 꼽으라면 지금 뭐. 근데 김진성은 이제 그 앞에 아까 기아 조상우처럼 그런 이제 그 7, 8회 중요한 상황에 그걸 해결하는 역할을 시킬 가능성이 높잖아요. 승부처의 해결사. 네, 승부처에서. 근데 9회 저는 김진성보다 김광률을 더 마무리로 마무리한 경험도 있고. 마무리 경험도 있고. 근데 지금 보면 김영우 같은 경우는 150 중반을 던질 수 있는 피처니까 평균 구속 150을 던지는 투수거든요. 직구가 대포알 같아요. 고등학교 때 봤을 때. 저도 똑같은 그냥 대포알이래요. 뻥뻥 쏜대요. 진짜 이런 느낌이래요. 그럼 결과적으로 사실 장희 선수가 당장 공을 던지지 못한다는 거는 굉장히 좀 그렇긴 합니다만 생각보다 되게 나쁜 건 아니네요. 다만 좋을 뻔했는데 안 그지. 신인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뚜껑 열어봐야 돼요. 이렇게 시범 경기, 연습 경기 평가 좋다가도 개막 딱 들어가자마자 흔들린 선수가 진짜 부직이죠. 참 그러니까 그게 겪어보지 않은 세계이기 때문에 당연히 모르긴 한데 이게 진짜 그 수많은 관중 앞에서 던진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닌가 봐요, 진짜. 그리고 정말 그렇죠. 시즌 초반에는 그냥 주말은 일단 만땅이고요. 관중석에 가득 차 있고 여기서 오는 이 아드레날린 가슴 펌핑이 장난 아닐 거예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2차 캠프 그리고 시범 경기를 통해서 좀 더 윤곽이 드러날 걸로 보이고, 자 다음 주제입니다. 다음 주제는 최지만 선수의 KBO 리그행 이에 대한 진단을 준비하셨다고요? 네, 지금 최지만 선수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병역을 이행하고 KBO에서 뛰는 쪽으로 무게를 두고 있다는 인터뷰를 했어요. 지금 이제 LG 캠프에서 그 당시에 이제 아리조나 캠프에서 훈련에 같이 좀 동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선수로 못 달았던 태극마크를 뭐 지도자라도 달고 싶은 마음을 얘기했고, 미국 영주권이 있는데 이거 이제 포기하고 한국에서 이제 병역을 이행하겠다, 이런 인터뷰를 한 거죠. 저는 사실 이거 이 병역 관련해가지고 잘 몰랐거든요. 최지만 선수 나이가 꽤 있어가지고 네. 몰랐던 부분인데, 애초에 좀 이 부분에 대한 간략한 서머리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최지만 선수 어떻게 메이저리그를 갔고 영주권 취득 과정에서 뭐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지. 이제 그때 뭐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메이저리그 스카우트에서 간 건데 지금 이제 34세잖아요. 많죠 나이. 예, 그러면 진작 한국에서 만 군대를 30까지입니다. 예, 갔어야 되는데 이제 그 병역 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이제 그 영주권 획득한 거죠. 네. 그러면 이제 한국에서 어떤 취업 활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 상황인데 본인이 이제 한국에서 야구를 하고 싶다. 그러면 영주권을 포기하고 이게 들어와서 이제 병역, 그게 편역인지 뭐 공익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걸 이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취득했던 소위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이중 국적 네네. 중에 하나를 안에 또 버리고, 네네. 혹은 이제 다시 그 중에 이제 한국 국적을 취득을 해서, 그렇다면 병역 의무가 해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어떻게든지 간에 병역의 의무를 져야 되잖아요. 네네. 네, 그래야지만 국내에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돈을 받고 네네. 세금을 내고, 맞죠. 네, 이제 그걸 하겠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 최지만 선수는 빅리그에서 어느 정도 경쟁력을 보였습니다. 네. 실제로 거의 풀타임 빅리거라고 보도 되는데, 다만 이 선수의 약점이 이제 자완투수에게 너무 약했어요. 예, 그러면서 가치가 이제 점점 떨어졌고, 나이도 이제 덩달아 올라가면서 많은 구단들이 좀 이렇게 선택의 기회를 많이 안 주는 선수가 됐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LG 캠프에서 하다가 뉴욕 매치 마이너리그 계약을 해서 이제 넘어갔던 상황인데, 올해는 작년 6월 이후에 이 실전 경험 이게 없어요, 아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다른 구단들도 굳이 지금 우리가 키우는 유망주들도 있고 이런데 100% 이 선수가 와서 도움될까 하는 갸웃하는 이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상 일본 리그나 대만 리그 외에는 현실적인 선택지는 한국 말고는 없는 상황이죠. 근데 일본 리그도 지금 일본은 보유는 무제한이니까 네. 그 그냥 원오브댐 성격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선수가 이제 좀 현실적으로 한국행을 지금 진지하게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추진석은 완전 다른 케이스죠. 거기도 이제 정리를 하고 KBO 리그에서 지금 와서 뛰었고 또 이렇게 된 상황인데, 그때 그 정도의 커리어도 아닐 뿐더러. 그렇죠. 예. 일단은 지금 올해 34, 그리고 병역을 한다 치면 또 2년, 그럼 36. 네. 현역으로 그때도 받아줄 만한 구단이, 공백이 너무나 커요. 예. 뭐 드래프트 순번이 좀 밀리겠죠. 사실 뭐 보통 해외파라고 하면 상위 지명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뭐 1라운드나 2라운드나. 그렇지만 뭐 이 선수가 그런 37세니까 드래프트 후반에서는 뽑힐 수 있다고 어차피 생각합니다. 8라운드 이후에는 원투를 보는데 네. 최지만 선수를 선택하는 구단이 분명히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근데 쉽지는 않을 거예요. 네. 팬들의 여론이나 이런 걸 봤을 때 팬들도 사실 여론 안 좋잖아요. 뭐 과거에 이제 금지 약물 그- 복용 전력도 있고 이 병역에 대해서 확실히 또 이 가르마를 확실하게 타지 않았던 상황도 그렇죠. 있었고, 그래서 그렇게 여론이 그렇게 호의적이지만은 않다라는 점도 많은 군단들이 고민을 할 포인트일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이제 그 인터뷰 내용 중에 선수로 못 달았던 태극마크 지도자로라도 달고 싶은 마음이다라고 했는데, 이렇다면은 사실상 선수 이후의 커리어도 염두에 두고서 한국으로 오는 거 아닐까? 그렇죠. 근데 사실 제가 그 기술위원을 했을 때 그때도 이제 최지만 선수 얘기가 좀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항저우 아시안 게임 뛰고 싶다가 아니고 국가대표 이제 관심이 많거나 선수로 좀 보탬이 되고 싶다. 뭐 그러니까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아니더라도 그런 의사는 계속 꾸준히 전달해 온 건 사실이에요. 요거 때문에 지금 무슨 어떤 인터뷰가
뭐 급조해서 자기가 만트를 한 게 아니라 꾸준히 한국 대표팀에 좀 뛰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뭐 지금 네. 상황 바뀌어가지고 이제서야 그런 말 하는 게 네, 아니라 하는 게 예전부터. 아니라 예전부터 그거는 제가 이제 음. 실제 기술을 하면서 들었었고 음. 했던 부분입니다. 다만 이제 이 선수가 이적이 좀 많았잖아요. 뽑힐 만한 시점에서 또 새 팀에 적응을 해야 돼서 뭐 그런 부분 포인트도 있었죠.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나이가 너무 많긴 한데 그냥 1, 2년 보고 하이픽은 하지 않을까라고 좀 1, 2년. 네. 그게 그때 가서 3년 그러니까 2년 후에 어떤 그 팀이 인류가 필요한 상황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지명타자나 거포를. 그러니까 그거는 뭐 현재로서는 뭐 알 수가 없는 거죠. 저는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니 근데 지금 원고를 보니까 뭐 여러 가지 것 중에 7년간 감독 계약 및 코치 계약 체결할 수 없다. 뭐 이건 무슨 말인가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네. 지금 최지만 선수는 지금 인터뷰한 거 보면은 선수보다는 그 이후에 지도자 생활에 네. 그러니까 한국에서 지도자를 염두에 둔 것 같아요, 무게를. 그런데 지금 KBO 규약을 보니까 이제 그 고등학교 때 드래프트 KBO 드래프트를 안 하고 이제 미국에 바로 다이렉트로 간 선수 같은 경우는 2년간 유예 규정이 있잖아요, 선수로서. 근데 저는 이거는 알고 있었는데 감독 코치 계약을 7년간 유예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저도 이거 그 몰랐어요. 시점이 언제부터 7년인가요? 똑같습니다. 복귀해서? 선수 같은 경우 2년이 네. 이제 감독 코치는 7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최지만 선수가 이제 26년 7년 그러니까 28년에 KBO 드래프트에 참가해서 28년에 뛴다고 치면은 이제 5년을 더 선수를 뛰어야지 이제 KBO에서 지도자를 하는 거죠, 코치를. 그러니까 이제 그 7년이라는 게 뭐 선수로 만약에 은퇴를 하고 나서도 그 5년이 시간이 지나면은 상세가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그렇게 많은 나이는 아닌데 그때가 되면은 40대 초중반. 40대 한 42, 42, 셋, 늦은 나이는 아니죠. 예, 네. 완전 많은 나이는 아닌데 네. 사실 이제 그 사이에 비어 있는 공간을 굳이 이 사람을 뽑아야 되느냐라는 말이 분명히 또 나올 거란 말이죠. 맞죠. 예, 그 사이에 뭐 선수로? 아니 코치로. 예. 코치로 못 뽑는 거예요, 프로보다는. 이 얘기는 그러니까 지금 선수 같은 경우 그러니까 미국에서 계약이 종료된 시점에서 2년간 유예 규정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작년 말에 6월. 그러니까 종료되면 그 이후에 2년 동안에 선수를 못 뛰면 내년까지 못 뛰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28년부터 뛰는데 27년. 아니 6, 내년 7 26년. 아니 27 그렇죠. 5년 6년. 그렇죠. 7년부터. 7년부터 뛰는 거죠. 27년. 그게 이제 2년이 지나가고 27년이면 5년이 더 지나면은 7, 8, 9, 11 그러니까 2년 32년부터 코치 계약이 된다는 거예요. 이 규약에 그러니까. 따르면. 예. 그러니까 그 사이는 안 되고 제 말은 이제 그때야 비로소 그 42, 3이 됐어야 될 수가 있는데 예. 그 사이에 그렇다면 뭘로 채우냐는 거죠. 선수로 아마도 뛰기는 쉽진 않고. 선수를 만약에 2년을 뛰고 나머지 기간을 다른 일을 해야겠죠. 다른 게 프로에서 코치 감독이 아니고 강정호 스쿨 같은 거. 그렇죠. 이렇게 아카데미를 네, 한다든가. 아카데미를 하든 유소년 야구를 하든 뭐 다른 길을 하다가 나머지 이제 코치 계약을 할 수 있다는 수요는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프로팀. 현역 빅리그고 8시즌을 네, 보낸 네, 빅리그니까 네. 그런 식으로 또 살 길을 모색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백 기간에. 뭐 방법이야 어떻게든 찾으면 언제나 사람은 또 살구력이 있으니까 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현장의 반응이 궁금하거든요. 이게 이제 여기까지는 최지만 선수의 의지인 거고 이제 시장의 반응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왔으면 좋겠다라는 건지 혹은 이제 나중에라도 무슨 되겠어라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나중에 한번 뭐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합리적인 가격에 괜찮은 역할로 한번 써본직한데? 라고 말할 수 있는 구단도 있을 수 있을 거고 현장의 반응이 좀 궁금해요. 지금은 별 생각이 없을 것 같아요. 구단들이 왜냐하면 최지만 선수도 조금 잊혀지고 있는 상황 아닌가요? 저는 이 현장 반응이라는 게 결국 현장도 프런트도 이제 팬들의 반응이나 이런 거를 상당히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KBO 리그가 이 부정적인 뉴스가 많이 사라지고 긍정적인 뉴스로 많이 도배가 되는 시점에서 최지민 선수의 이 도전이 확정된다면 분명히 또 이제 다른 한쪽에서는 최지민 선수의 과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공격이 좀 들어갈 거고 구단에도 동력이 들어갈 수 있고 약간 그런 의미에서 좀 저는 그렇게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이렇게 분석을 해보고 싶네요. 저는. 그건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10세기이기 때문에 구단들 생각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구단들도 있는 거고 아닌 그렇죠, 구단들도 아닌 있는 구단이죠. 거고. 저는 딱 한 구단 떠오르거든요. 10가지 세기라고 했어. 네. 네. 발음이 좀 10인 10세. 네, 10세기라 하길래 그러니까 10세기 이거 10가지 색깔이 있기 때문에 10개 아무리 구단이 지금 유튜브라도 지금 이런 구단마다 10세기라고 하길래 네. 네. 네, 물론 이제 딱 한 구단들이 몇 개 떠오르긴 하는데요. 네, 그런 구단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전체적으로 이제 팬들의 눈치를 많이 살펴보는 입장에서 왜 또 SS가 또 이때요 또 생각? 아니요. 아니라고 지금 좀 확답을 내주시네요. 또 갑자기 SS. 아니 왜냐면 동산고 출신이라서 인천 동산고 출신 네, 것도 인천 있는데. 파미라서 그러니까 지금 나이가 좀 걸리긴 해요. 그러니까 37세 네. 와서 쉽지 않죠. 에이징 커브. 그러니까 이제 근데 더군다나 하이 라운드에서나 가능성이 있는 거죠. 실전 공백이 없는 상황이고 그쵸. 사실상 쉽진 않죠 이게. 알겠습니다. 스포츠는 플러스 한정의 무대 스포츠는 플러스 인터넷 없이